안녕하십니까. 팀 KBCC 발표자 윤창록입니다. 저희 팀은 커스터머 호스피털리티, CNN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그로 인해 얻은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얼굴 인식에 기반이 되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분야는 보안, 인증, 비대면 서비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다 인사이트를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한테서 발견하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예전에는 고객의 얼굴을 잘 기억했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얼굴을 기억하기가 힘들다고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 인식 서비스는 주로 보안, 인증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지금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고객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바쁘신 사장님 대신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보면서 그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대신한다면 어떨까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사장님이 기억하는 고생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그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객님 또 오셨네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팀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백엔드부터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론트엔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번 프로그램에 잘 구현했다고 자부합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매장 안에 있는 카메라가 고객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이전에 매장에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어 점원이 그것을 보고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불러올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리즘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고 그 고객이 이전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만약 방문 이력이 있으면 방문 내역을 출력해주면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추가 내용을 기록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이전 방문 기록이 없다면 화면에 처음 방문한 고객임을 알리고 고객 등록을 위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가 종료되면 기록돼 있던 정보들을 모델에 업데이트하여 다음 고객이 재방문 시 방문 내역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을 영상과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로그인을 통해 선택된 사용자만 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매장의 기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은 얼마나 고객이 왔는지, 매출은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만약 영업 중에 기존 고객이 오면은 다음과 같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고 그 고객이 언제 방문했는지 그거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만약 기존 고객이 아닌 처음 온 고객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신규 고객이 온다면 카메라가 그 고객을 인식하고 신규 고객을 알리면서 방문 통계를 내줍니다. 물론 신규 고객인 만큼 방문 통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점원은 이걸 보고 새로운 손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모델을 만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선 훈련에 필요한 이미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수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고객의 얼굴에서 그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사진을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진처럼 위나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 또는 눈을 감고 있는 표정, 흔들리는 이미지는 얼굴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아 모델 훈련에 있어서 방해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잘 정제되지 않은 사진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눈, 입, 얼굴 전체적인 부분을 잘 잡은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위의 설계로 추출한 정제된 이미지는 1분에 약 300장에서 400장 정도로 줄어듭니다. 기본 사진을 찍었을 때는 1800장이 나오는 반면 300장과 400장의 이미지는 비교적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당의 이미지가 양이 줄어드는 대신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선 우리 팀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여 만든 레지넷 34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로 제공하지 않아 저희가 직접 한 층 한 층 쌓아 만들어 봤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루어지는 성능 향상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보여 결국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34층보다 더 깊은 층을 쌓은 레지넷 기반 모델은 모델을 훈련해봤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더러 모델이 무거워지기만 하는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 라이브러리들도 우리 데이터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고안해낸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에 오버피팅과 큰 로스율을 선보여 적은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안고서도 결국 탈락된 모델입니다. 이외에도 댄스넷, 모바일넷, 인셉션 V3, 4 등 여러 모델을 훈련시켜 비교해보고 우리 팀에게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VGG 모델은 단순하면서도 층을 깊게 쌓아 올린 모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조에 비해 우리 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VGG19 모델을 선정하여 모델 훈련을 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이 모델을 저희에게 맞는 모델로 수정하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적화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저희는 크게 전이학습, 언노운 라벨링, 모델 경량을 통해 모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이학습이란 한 설정에서 학습한 것을 다른 설정의 일반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전이학습을 하는 이유는 해당 모델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모델을 빠르고 간편하게 상황에 맞는 모델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수시로 모델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 업데이트된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의 재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모델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모델을 최적화시키고 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전이학습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 사용하기와 특성 추출 두 가지를 통해 정확도와 구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이 부족한 현재 환경에선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만을 이용한 얕은 학습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성 곱층은 동결한 채 분류층을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바꿔주면서 이전 상황에 특화된 분류기는 버리고 새로운 특징에 맞춰진 분류기층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델 전체를 재훈련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면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증식이나 파인 튜닝과 같은 과정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이 과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현재 프로젝트에선 오히려 정확도를 낮추는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객 관리 측면에서 왔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기존 CNN 모델은 합성곰층과 분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분류층에선
각각의 카테고리에 라벨링을 해주면서 결과에 라벨 1, 라벨 2라는 특정 분류된 카테고리를 나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벨링은 미지의 카테고리를 전혀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즉, 앞의 상황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 매장을 처음 방문했음에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혀 다른 고객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known 라벨을 추가로 집어넣음으로써 매장에 방문하지 않았던 고객을 unknown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기존 방문 고객과 헷갈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라벨로 분류되어 그 결과를 출력하기 전에 한계값을 설정하여 도출된 결과가 특정 수치 이상을 넘지 않으면 unknown 처리를 함으로써 정확히 분류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애매하게 분류한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와 구현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문제 중 하나가 용량과 메모리 연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용량과 연산 속도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모델을 일반적인 수준의 기기에 사용한다면 그 효율은 매우 나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델의 용량과 연산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양자화는 신경망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을 줄여 연산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모델의 용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소수의 연산량을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꿔 이진화를 통해 계산하는 것 또한 양자화의 방법으로서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양자화 설계를 통해 모델의 용량을 1.7GB에서 600MB, 약 60% 이상 경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거웠던 프로그램이 일반 컴퓨터에서 가볍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을 저희에 맞게 향상시키고 최적화한 결과 모델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임과 동시에 어떤 기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용량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구현해 본 결과 70% 가까이 정확도를 보이면서 실제 상황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희의 프로그램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카테고리별 많은 데이터량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많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다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고객들이 매장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얼굴 전체와 눈, 입 등을 위주로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고객이 마스크를 쓰고 오면 그 인식률과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차후에 눈이나 그 외 다른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모델을 개선한다면 더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비단 카페 사장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의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면 카페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하는 다양한 매장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팀 KBCC의 발표자 임창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